많은 변수가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이 길어지고 있는 우러 전쟁 끝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우러 전쟁이 발발한 지 2년 됐는데 이 우러 전쟁이 최초에 발발했을 때는 우리나라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수십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고 있고 그와 반대급부로 이제 러시아가 군사기술 또는 대북 제재로 제한되었던 품목들을 지원해 주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러 전쟁이 끝날 기미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3년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어떤 종결이라는 모습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전선에서 소규모 전투가 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전이 일어날 예, 것이다.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로 갈 K방산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이 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차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유럽으로 갈 새로운 K방산 리스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대공 무기나 대전차 무기 그리고 미사일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우리는 전투 식량이나 방탄복 또 방독면 같은 이 무기가 아닌 군수품을 지원해 왔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지뢰 제거 장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지뢰는 전후방을 가리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침공 초기에 점령했던 곳에서 물러나면서 수많은 지뢰를 깔아놨고 그 다음으로 위협적인 게 불발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려면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유럽에서는 생산량이 많이 달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파괴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지원이 필요한 입장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살상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도주의적 발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무기가 지뢰 제거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점령지를 철수하면서 워낙 그 수많은 지뢰를 지금 깔아놓고 후퇴하는 바람에 러시아도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반격을 못해요. 그 지뢰 때문에. 네. 그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떤 그 지뢰 제거 장비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지뢰 제거 장비가 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선형 폭약이라 하는 이제 뭐 포민스 2, 미클릭 보병들이 휴대하면서 이제 도로에 설치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미클릭은 이제 차량에 뭐 견인식으로 갖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차 위에 뭐 탑재도 하는 그런 선형 타격이에요. 선형. 그뿐만 아니라 뭐 무인 그 원격화 지뢰 제거 장비까지 있는데요. 각각의 장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그 현대로템이 개발한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라고 있던데 이게 어떤 장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600은 코뿔소라고 불리거든요. 이 장비는 K1A1 전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방어력 그리고 충분한 기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곳에서도 험한 곳에서도 작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군에도 지금 도입이 돼 예,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수준의 공병 전차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했을 때 뭐 지뢰로 해서 고통받는 아이들 모습을 보시고 아마 지원을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대가 좀 지원됩니다. 2대가. 진짜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아니 전차인데 이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전투 장비 지원해 준 거 아니냐. 물론 약간 이 전투 장비와 그 인도적 장비하고 개념이 좀 모하긴 해요.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소형 전술 차량 있잖아요. 그 100대를 지원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것도 전투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관총을 달아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게에 대해서는 정말 인도적 지원 차원이니까 이런 공병전차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전투 장비니 아니냐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또 PRS-20K라는 장비도 있죠.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보병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입니다. 기존의 지뢰 탐지기는 이제 한마디로 금속을 탐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금속 지뢰, 대표적으로 북한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목함 지뢰 같은 게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지뢰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식 지뢰 탐지기로는 좀 찾기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PRS-20K는 금속 탐지기와 함께 지표 투과 레이더라는 신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어느 깊이에 의심 물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위험물들을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전방에서 소대장도 해보고 전방 이제 GOP 담당하는 이제 사단에서 구해봤는데 항상 다니면 이제 지뢰지대 편말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뢰를 잘 제거해야겠다고 만든 게 하나 시스템의 휴대용 이제 지뢰 제거 탐지기입니다. 이게 기존하고 틀려요. 세계 최초예요. 네. 그래서 목함 지뢰라든지 뭐 그런 이제 철 지뢰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 이런 것도 탐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뢰에 대해서는 뭐 성능이 좋은데 이제 우크라이나 갔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 써보고 또 평가가 좋으면 이게 또 수출될 가능성이 높죠. 아직까지 수출은 안 된 거네요. 수출을 하겠다는 나라는 많아요. 여름철 해수욕장에 동전 차주도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귀에 뭐 꽂고 이렇게 네네네네. 이게 없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병사가 모니터로 보면 돼요. 이렇게 역시 A사 레이더를 만드니까 이런 것까지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 물론 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저한테 죄송한 건 없죠. 너무 나갔나 A사 레이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국내 최초 민군 기술협력 사업으로 만든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매시라고 있죠. 요건 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형 무인 자동차인데요. 국내 최초의 민군 합작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형태는 이제 초기 형태랑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금의 형태로 진화해 왔는데 이게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무인 자동차라 하면 흔히들 뭐 리모트 컨트롤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 아리온 S맷은 한마디로 인공지능입니다. 한마디로 무인 주행, 그러니까 자율 주행 그런 기능까지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리모트 컨트롤로 조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자율 주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전자전이 워낙에 강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많아졌는데 그렇게 되면 GPS를 못 찾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원래 출발했던 곳을 기억을 해서 원점 복귀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걸 탑재할 수가 있어요. 뭐 카메라, 기관총, 심지어 부상병까지 실어서 이제 안전하게 의무 수송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마침 미 국방부가 해외 이제 비교 장비들을 이제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FCT. 네. 예, 맞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작년에는 미 육군에서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는 미 해병대가 하와이에서 시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아주 우수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